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수업을 작품 자연주의 2주 과정으로 해서 첫 번째 주에 했던 것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됐는지 참 궁금하네요. 그래서 마무리 잘 해서 제출을 했는지 또 궁금하고요. 시험은 어땠는지도 또 궁금하고, 이게 비대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좀 궁금은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업을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되는 점이 있으시면 제 문자나 개인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들 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거나 내가 뭐 잘못돼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언제나 메일이나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 하나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지금 이 수업들이 유튜브로 찍어서 지금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업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 수업하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미지들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출처들을 제가 안 넣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외부에 그냥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되면 또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미술에 의해 수업에서만 사용을 해주시고, 외부에 나가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수업 시간에만 이 수업하는 자료로만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 이미지들이 다 이렇게 저작권이 돼 있는 경우들도 있대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하는 그거 외에는 여러분들 사용하지 않고 다른데 공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수업은 이 아트 마케팅입니다. 여러분들 미술 중에서도 뭐 이 미술의 범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도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조각도 있고 회화도 있고 뭐 디자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그런 예술들이 다 들어가는 게 요 미술입니다. 그래서 큰 개념으로 보면 미술, 예술, 뭐 그런 얘기 그 범위 안에서 다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 수업할 것들은 이 아트, 요즘 그런 예술을 관계로 해서 이 미술하고 아트하고 이제 같은 뜻이긴 하지만 여기엔 좀 예술적인 면이 이제 들어가죠. 여기 마케팅들을 가지고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미술의 활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화가나 그림이나 그런 회화의 작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마케팅들을 요즘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케팅을 하는 것을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트 마케팅입니다. 여러분들, 제 얼굴이 저는 신경이 쓰여서 저는 이제 끄고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아트 마케팅입니다. 어, 이 아트 마케팅인가 뭔가 그 얘기입니다. 이 아트 마케팅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런 예술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 기존에 있는 그런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문화라는 이 코드를 가미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고급화하고 개선하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서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해서 결국은 이 마케팅은 매출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이 매출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데요. 거기에서도 이 아트 마케팅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감성입니다. 사람들의 이런 감성 마케팅을 전략으로 해서 사용되는 이런 마케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트 마케팅이란 이 기존에 있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문화라는 코드를 가미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고급화시키고 개선해서 그런 것들을 인해서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궁극적인 이 매출을 증가시키려면 뭘 해야 된다? 감성 마케팅
이런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 사용되는 마케팅이 이 아트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 아트 마케팅은요, 요즘 그 문화 중심 산업이 발전하는 그 시대에 사람들의 그 문화 욕구가 굉장히 좀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트 마케팅을 강화시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예술 향사에 협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기업 마케팅의 핵심, 이런 문화나 예술에 맞추는 방식으로 예술 인프라를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나 선호도를 높인 이런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트 마케팅의 정의,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제품에 이런 예술적인 디자인을 접목시켜서 소비자의 감성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 이미지나 품격을 높이는 이런 신종 마케팅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아트 마케팅이 이런 제품에 많이 그 전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기능이나 품질보다도 뭘 한다?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극해서 제품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에 그 제품 디자인들을 보면 다 잘 만들어요. 그리고 근데 이 기업에서는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그 제품의 이미지를 좀 더, 내가 이 제품을 삼으로써 내가 좀 더 이렇게 업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수준이 높아졌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지식이 높아져, 그런 것들이 다 이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트 마케팅의 이런 전략들을 요즘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세련된 디자인, 뭐 그냥 뭐 소비자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가능한 그런 디자인만 되면 잘 팔렸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방법이 이제 지금 잘 안 먹힌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그래서 이 기업은 이 예술가나 디자이너, 이런 제품 설계 과정을 직접 참여시켜가지고 이런 차별화를 선보이는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아트적인 예술적인 것들을 하는데도요, 아주 유명한 화가들을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트 마케팅들이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기업들이 계속 이런 그 제품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이 덴마크 우유예요. 이 덴마크 우유인데요. 지금 보면 하나는 커피 우유, 응? 뭐 하나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우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커피 우유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커피 그림이 들어있고, 초코 우유에는 초콜릿이 들어간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고리타분한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기존에 있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 이 요하네스 메르메디의 그 베르메디의 그 명작 진주 귀걸이, 뭐 만해의 피리 부는 소년, 뭐 앵그리의 리버 에티에스 조상,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그런 명화들을 이렇게 이름들을, 이 명화의 그림들을 넣어가지고 판매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했더니 매출이요, 거의 7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 이 명화로서 이게 이제 아트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요, 이 우유를 먹더라도 내가 왠지 이 그 명화라고 그러는가, 좀 이렇게 서양 예술에 대한 것들을 내가 좀 많이 아는 것처럼, 좀 나는 이렇게 좀 더 우아하고 지적이고 좀 이렇게 지식이 있는 그런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이 우유를 하나를 마시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그 우유에 이런 명화를, 그 초상이나 뭐 이런 그림들을 넣어가지고 판매해서 실제로 그것들을 했더니 전년 그 대비 매출이 무려 7배나 늘었다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제 이게 아트 마케팅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하나는 이 종근당에서 이 펜잘, 펜잘 이 두통약이에요. 음, 이 펜잘이라고 불리는 이 브랜드를 보통은 우리 이제 머리 아픈 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뭘 했느냐면 이 크림트의 이 명화를 그림을 그린 거죠. 보통은 이 펜자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20, 30대 젊은 층이 많다고 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종근당의 이 펜자리라고 불리는 이 브랜드를 세계의 명작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정한 이 명작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는 이런 아트 마케팅 전략을 선보였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근데 지금 이 펜잘의 이 라벨에 이 크림트에 이 명화를 사용을 해서 무려 161%이 상승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그 머리 두통약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뭐 타이레놀도 있고 펜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도 있지만 이런 그 명화의 그림을 넣음으로써 왠지 빨리 나올 것 같고 좀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지식이 좀 많아 보이고 예술을 많이 아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매출이 161%나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클림트의 작품 중에 뭐 이런 레이디도 있고요, 뭐 나이트도 있고, 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 그림들을 펜잘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또 요즘은요, 이 아트 마케팅이 이 백화점 속에서도 갑니다. 보통은 이 미술관에서나 볼 법한 이런 훌륭한 이 미술 작품들이 어디에 있느냐? 백화점에서도 전시를 한다는 거죠. 어디? 백화점 입구나, 엘리베이터 옆이나, 아니면 야외나, 아니면 실내 쉼터나, 고객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다양한 이런 미술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백화점은 이 판매 공간으로 기능하는데 이제 머물리지 않는다는 거죠. 휴식,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 안에는 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기능을 가진 공간을 이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이 백화점의 상품을 구입하러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런 영화 관람이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문화 강좌, 수강 아니면 이런 전시나 공연을 즐기기 위해서 방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에서는 무슨 문화센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센터에서 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것들을 가지고서 수업도 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 예술적인 이런 아트 이런 것들을 같이 그 미술관에서나 볼 법한 것들을 백화점에서 이런 작품들을 놓음으로써 이렇게 그 사람들 소비자들한테 여러 가지 종합적인 기능을 이렇게 갖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즉, 이 백화점은 이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화생활의 종합적인 기능을 가진 이런 공간을 갈 수 있게끔 이런 예술적인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또 이 백화점과 같은 이런 상업 공간에서는 이 매출과 인지도를 높이고자 예술을 접목시킨 이런 마케팅을 보통 우리는 이제 아트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 미술, 다양한 예술 장르 중에서 이런 미술이 백화점 마케팅과 접목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백화점은 상업 판매 시설과는 차별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고급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이 수준 높은 서비스와 차별화된 이런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 이 백화점이에요. 이때 이런 미술 작품이 백화점이라는 이런 공간의 가치를 높여주고 또 고가의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심리적인 만족감을 이렇게 부가적으로 준다고 합니다. 이런 기능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런 미술
미술품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더 수준이 높은 이런 그 공간에다가 고급 제품을 이런 그 디자인에 관계된 예술적에 관계된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드로잉이에요. 그래서 그 백화점의 한 벽면에 이런 작품들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도형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예술적인 것들을 넣네요. 백화점의 이런 아트 마케팅의 수단으로 이 미술 작품이 적합한 이유는 무엇보다 백화점 공간을 왜 그럴까요? 왜 백화점이라는 곳에 이 아트 마케팅하고 어울릴까요? 그 이유는 뭐 그렇겠죠. 백화점이라는 이 공간은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공간으로 연출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백화점에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거대한 이 건물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백화점이라는 공간은 자칫 삭막해 보이면 좀 이렇게 감성적으로 소비자들이 이 살려고 이 지갑을 열질 않는다는 수도 있대요. 이게 그래서 백화점은 상품이 아니라 가치를 판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곳곳에 이렇게 미술 작품을 배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 소비자들이 이 쇼핑과 함께 질 좋은 문화생활을 즐긴다는 인상을 받도록 이제 의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이 혼자하는 이 공간에서 즐기는 이런 여가 생활과 쇼핑은 고객에게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누리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세계적인 미술가들의 작품을 백화점 내에 설치하기도 하고요. 또 그 작품과 미술가를 주제로 한 다양한 이런 이벤트와 행사를 통해서 이런 매출 증대와 백화점의 브랜드 인지를 높이고 고객의 이런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서 사람들을 많이 늘어나게 하기 위한 이런 방법들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음.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 백화점이고 뭐 상점이고 일단 이 매출들이 많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걱정인 게 이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 지금 이 소비 문화들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층에서는 이것들을 대비한 여러 가지 또 마케팅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이 코로나로 인한 또 이제 다른 이 마케팅 전략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제프 콘스의 이 세이그리드 하트라는 이것들을 이 야외에다가 이렇게 지금 옥상 같은 데나 이런 정원이나 백화점 안에 여기 이제 신세백화점 본점 6층이래요. 트리니티 가드라는 이 여기에 이렇게 조형물들을 설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품을 모티브로 해서 광고, 그 다음에 매장 연출, 상품 제작, 뭐 여러 방면의 이런 아트 마케팅들을 다양하게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이 제프 쿤스 마케팅을 전시를 해가지고요 매출이 14%나 늘어난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이제 그 유명한 사람들의 그런 조각물이나 이런 그 전시들을 하면 사람들이 일부러도 보러 오기는 해요. 왜냐하면 뭐 그 미술관이나 그런 데서는 따로 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입장료라는 게 있는데 백화점은 그렇게 입장료를 받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술관이 이런 미술 작품을 이 아트 마케팅에 접목함으로 해서 이 매출 증대가 도움이 된다는 이 가설이 입증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그 우유 덴마크 우유 그 거기에도 이 명화를 넣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7배나 드는 것처럼 이런 그 아트 마케팅들이 지금 이것들이 처음 나온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07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지금
이런 아트 마케팅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또 이 미술 작품을 백화점 마케팅이나 이 공간 연출에 적용하는 것은 이 그 백화점 측과 고객에게 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대요.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방문하는 사람들보다 백화점에 방문하는 사람 수가 얼등히 많다는 거. 그리고 미술가 역시 자기 작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해 인지도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백화점 마케팅이 더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또 백화점 전시는요, 종종 이 작품 판매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미술가 입장에서도 백화점의 작품 전시를 더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백화점에는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백화점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출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요, 이 파손의 위험이 적은 작품들이 이제 선호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불특정한 이 다수가 보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고 짧은 시간에 대중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작품이 적합하다는 거죠. 이 백화점에 너무 이해하기 어렵고 추상적이고 이게 도대체 뭐야 하고 그런다면 이거는 좀 백화점에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중들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좀 재밌고 또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게 오랫동안 보는 게 아니잖아. 쇼핑도 해야 되고 그림도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재밌고 짧고 아주 그것들이 소비자들이 그것들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적합하다. 아, 이거 괜찮다 하는 즉흥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것들이 좀 빨리 그런 작품들이 더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이것도 롯데백화점 이 본점 에비뉴엘 정관에서 열렸던 이 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판매도 하고도 있고요. 그래서 이 백화점에 있는 이 미술 전시들은 이 대중들이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작품들이 좋겠고요. 또 미술관이나 이 갤러리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백화점에서 이런 현대 미술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은 쇼핑도 하고 갤러리에서 전시도 보고 그러니까 왠지 내가 뭐라 그래 교양도 쌓고 쇼핑도 하고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이런 아트 마케팅이 이제 백화점에서 이런 것들이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기업과 미술이 공생하는 이 비즈 아트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팝아트 작가 이 무라카 미다카시와 루이비통 그래서 일본에 있는 작가하고 루이비통이 같이 협연을 해서 뭐 가방 같은 것들 만들기도 했고요. 또 데미안 허스티와 이 청바지하고 해서 이렇게 또 만들기도 하고 또 제프 쿤스는 이 BMW 또 BMW의 협업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작품들이 또 판매들이 됐다고 합니다. 또 명화가 그려진 이 동원 덴마크유 아트 마케팅 그것도 대표적인 사례였고요. 또 이 세계적인 명화 작품을 사용해서 제품의 이 프리미엄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는 데도 이제 성공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러한 명화 모티브의 아트 마케팅은 이 아까 얘기했던 이 종근당의 펜잘 또 LG전자 제품에 적용되었다고 한대요. 근데 거기에서는 즉 이게 제품의 판매량 증가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동대문 DDP에서 있는 이 투마로우 2014 전시장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트적인 이런 한 층의 이런 전시 공간을 함으로써 또 이 대기업의 이런 광고회사의 이런 전시들 효과를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기업에서 하는 이유는요. 기업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도 이런 전시들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는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업이 소비자들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이 뭐 소비자와 이 예술과 같이 그것들을 겸비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광고회사가 직접 아트 전시를 주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를 시작으로 예술을 통해서 이런 기업이나 관객이나 아티스트 그리고 소비자가 이렇게 상생하는 새로운 이 아트 마케팅의 이 플랫폼을 이제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뭐 조금밖에 없었는데 이게 패션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서비스 산업에서도 이 아트 마케팅이 그 주로 많이 됐는데요. 나중에는 이런 자동차, 금융, 그리고 전 산업계에 퍼져나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패션이나 화장품에 이렇게 극한적으로 됐다면 이 아트 마케팅이 뭐 자동차, 금융, 산업계 전 뭐 모든 분야에서 이런 아트 마케팅들이 다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그 아트 마케팅이 이 소비자를 훈련시키는 이 아트 마케팅의 세계를 보면 이 제품과 예술이 만났다. 그래가지고 이 문화 예술을 접목시켜서 이 기업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이고 제품의 판매를 유도하는 이런 아트 마케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과 문화,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하자 기업들은 이 마케팅 수단으로 이 문화 예술의 경영 활동까지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업 경제 시대에는 이 제품의 기능이 중시되고 표준화된 제품을 이 대량 생산하는 체계였기 때문에요. 마케팅은 이런 생산자 중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만든 이런 제품의 기능, 효과 이런 것들을 보통 보여줬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 마케팅이 이루어졌다면 이 감성 경제 시대에는 제품이 개성화되고 사용자 중심의 제품이 생산됨에 따라서 마케팅 모습도 변화를 맞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그 감성 소비 시대의 마케팅 전략들을 하기 때문에 예술적인 그래서 이런 그림 같은 것들을 뭐 이렇게 운동화나 뭐 스포츠 용품에서도요 그 소비자 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그 제품들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싫은 거죠. 소비자들은 나만 특별해야 돼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트 마케팅은 이런 제품의 성질보다는 소비자의 감각과 정서를 잘 적용을 한다면 이 브랜드 가치가 상승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이 로버트 헤이스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과거의 경쟁력이 가격이었다면 현재의 경쟁력은 품질 그리고 미래의 경쟁은 디자인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먹히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아트 마케팅을 활용해서 소비자의 감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킨 그런 기업들이 또 이제 카드 회사까지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처음에 시작한 거는 이 현대카드예요. 그 다음에 이 현대카드가 굉장히 그 아트에 관계된 것들을 많이 하고 굉장히 세련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이 기업의 신한카드입니다. 신한카드는 갤러리 그 S 서비스를 실시해서요. 젊은 아티스트 그룹의 그런 미술 작품을 선정해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작품으로 카드를 디자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술 작품을 카드 디자인으로 활용해가지고 카드를 통해서 예술적인 아름다움도 느끼고 카드 디자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고객의 요구에 서비스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 디자인 선택의 폭도 넓히고 또 작가의 작품 활력을 후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트 마케팅을 통해서 이 기업은 예술의 감성을 빌려가지고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차별화를 얻는다면 문화예술계의 기업의 후원을 얻으며 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갤러리 그 S라는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요. 원하는 그 카드 회사에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원하는 카드를 뭐 여기서 선택을 하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아트 마케팅의 이런 카드 카드 마케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들에게 이런 작품 창작의 기회도 제공하고 또 기업 이미지도 크고 또 이 명화가 그려진 아까 덴마크 위에 패키지 뭐 크림티의 작품이 뭐 실어지기도 하고 종근당의 이런 펜자 미술 작품 뭐 이런 기타 등등들이 이 아트 마케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LG 전자제품에 CF들을 찍어서 뭐 활용하기도 하고 또 가전제품에 뭐 이런 명화의 모티브를 넣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다양한 이런 제품들을 명화에다가 넣고 이런 S라는 이 아트 마케팅이 이렇게 나오고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LG전자에서는 이 명화를 활용한 아트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명화 속에서 이렇게 뭐죠? 김치 냉장고인가요? 냉장고인가요? 노트북도 있고 또 이렇게 상어도 있고 LG라는 말도 있고 뭐 여기에 뭐 이런 제품들이 넣는 거죠. 이 안에 핸드폰도 있고 이렇게 핸드폰을 하는 거죠. 이 명화 속에서 그래서 이런 그 아트 마케팅들이 명화를 활용해서 이런 전자제품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활용하는 이런 마케팅들도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막 이렇게 이런 것들도 하고 한다면, 이 아트 마케팅의 효과는 무엇이길래 이 기업들이 이렇게 너도 나도 이런 아트 마케팅에 힘쓰는 걸까요? 왜냐하면, 아트와 문화를 통해서 기업의 브랜드를 이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트가 결합된 제품은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이쯤 어딘가 모르게 제품의 속성과 디자인 측면에서 아이덴티티가 뚜렷하다는 거죠. 즉, 이 특정 예술을 사용한 그 아트 마케팅을 통해서 제품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소비자들도 차별화된 제품을 럭셔리로 이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 가치가 자연히 높아지고 소비자들도 이런 아트 마케팅을 통해서 뚜렷한 이런 브랜드 이념을 얻고 제품을 선호하는 그래서 이제 소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이런 감성 감각을 자극하는 이런 예술을 사용하게 되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이 굉장히 그 향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감성 시대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감성을 만족시키지 못한 기업 제품은 아무리 기능하고 가치가 뛰어나도 성공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런 내면적인 감성 또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야지 이 제품을 판매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트 마케팅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성향 변화를 인지하고 생겨난 이 마케팅이 그래서 마케팅이 생겨났대요. 그래서 이 기업에서는 소비자들 간의 지속적인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들의 감성의 정서를 읽으려고 하고요. 또 소비자의 감성을 구매 욕구에 높일 예정으로 이런 아트 마케팅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 같은 경우에는요, 회사에서 공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담배 꽉을 넣고, 이것들, 패키지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인터넷 미술 카페에 이런 늑바랑 그림을 배우다, 뭐 이런 그 회원들이, 이런 그 공모전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실기도 합니다. 아마추어 작품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마추어 작가들이 이런 그 공간에 이런 패키지들을 해가지고 또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 인프라를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나 인지도를 높이는 이런 감성 마케팅, 그 중에 아트 마케팅이 이제 이벤트가 아닌 일상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트 마케팅이 마케팅 수단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것이 한 1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예술을 통한 품격 있는 이 소통과 판매가 가능하고요.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 상승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품 브랜드와 이런 유명 아티스트의 이 컬러버레이션 이것들이 아트 마케팅에 많은 것들을 같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아이스크림 포장 하나에도 광고를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 스타 디자이너의 그런 그림들을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대중에까지도 확산이 돼서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업계 이렇게 이런 제품 디자인에 참여한 이 아마추어 작가들을 넣은 것들 이게 또 최초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패키지 담배 제품의 이 패키지들도 이렇게 좀 아마추어 작가들을 넣어서 더 신선하다 뭐 그렇게도 얘기한다고 합니다. 또 할리스 같은 경우에는 컵 디자인 공모전을 해가지고 컵 디자인을 넣기도 하고요. 음, 또 이렇게 뭐 종근단에서는 뭐 이렇게 쿠스탄트 콤프의 명화를 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서 이 아트 마케팅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 제품들이 다 명화들이 들어가서 한 거죠. 그래서 이 할리스 커피는 테이크아웃 컵을 이렇게 컬러베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발렌타인, 뭐 하트,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종근담은 아까 제가 설명한 것대로 이런 20, 30대 여성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클림트의 그림을 넣어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도 161%라고 아까 그랬죠. 그래서 한 50% 매출이 상승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키엘에서는 이 제프 쿤프스의 이런 그 컬러버레이션을 했는데 이 튤립이라는 이런 노란 파스텔 톤의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미티드 컬렉션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뭐 이렇게 뭐 국제미화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는 이런 것들도 합니다. 또 혜태자가는 이 아보카도와 발리 그래서 이 밤에 카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밤에 테라스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커피 전문에서 맛보는 이 아포카토를 연상하는 이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콜릿이라는 이런 모두 반듯한 우물정 모양의 디자인은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해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도 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그 몬드리안을 구성으로 해서 이 평면 구성에 여러 가지 이런 그 디자인에 대한 이런 맥주 뭐 BMW 이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예술적인 이것들을 아트카로 만들기도 하고요. 루이비통 아까 얘기한 루이비통 핸드백 이게 이제 아까 그 일본 무라카미 다카시가 이 디자인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보드카 광고 뭐 이거는 백남준의 이런 한정판 스와치에서 한 이 백남전 스페셜 뭐 이런 것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 마케팅의 뭐 이런 그 디자인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를 뭐 이렇게 앤디 월이나 백남준이나 뭐 이런 예술 지나간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트 마케팅에 관계된 것을 수업을 조금 했고요. 지금 오늘은 2차시, 3차시도 다 이 아트 마케팅에 관계된 것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화가들의 활약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뭐 유명한 화가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또 뜨는 화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루하셨죠? 아무튼 1차시 수업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2차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